잘하는 팀들의 시장의 승패를 가는 이 세 가지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팀들, 잘하시는 분들이 확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뾰족한 광고 컨셉을 가지고 이걸 이제 뒷단에 고객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자동화를 하는 이 구조로 가는 팀들이 지금 전국 단위의 확장 구조를 가지면서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반갑습니다. 김봉규입니다. 첫 영상 촬영인데요. 저희 채널에서 자주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이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B2B 마케팅 랩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약 30곳 정도의 법인 컨설팅 조직들과 함께 매달 5,000건 이상 대표자와 법인 컨설턴트 분들의 상담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제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사 대표님들과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순수익 2배, 3배로 뛸 수 있도록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앞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3가지 주제들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물론 앞으로 더 주제들 다양하게 될 수도 있지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혼자서도 월 1,000만원, 2,000만원 버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제 고객사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노하우들을 제 유튜브에서 조금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막 컨설팅을 입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법한 내용들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조직 사업 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뭐 그게 기본적으로 보험 조직이 될 수도 있고 현금 베이스 조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가장 고민이신 뭐 리크루팅 전략,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뭐 DB 단가를 최소한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환율을 올려서 조직원들에 뿌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공유하고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세일즈 관련 레퍼런스도 공유를 하면서 영어 시스템이라든지 저희 사업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면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제가 대표님들과 항상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같은 DB를 받더라도 결과가 엄청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첫 통의 전화로 돌렸을 때 어떤 팀은 계약이 5건에 그치지만 어떤 팀은 60건 이상의 계약을 만들어내는 팀이 있고요. 이 차이는 제가 생각했을 땐 운이나 화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태도의 문제, 사고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컨설팅을 확률 게임으로 보고 그 각 단계를 수치로 관리하는 이런 대표님들이 정말 60건 이상의 계약을 이끌어내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팀들은 매달 이런 계약 건수가 편차가 심하고 계약률도 굉장히 낮다는 거를 저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잘하는 팀들은 이런 그 다음 약속, 미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눈다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더 이렇게 나누는 팀도 많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편의를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뭐 100개원의 DB를 받았을 때 약 30건 정도의 미팅률을 이룬다고 하시고 그 중에서 약 한 80% 정도가 이제 미팅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계약이 일어난다고 하면 100건의 DB를 받았을 때 약 12건의 계약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수치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제 잘하시는 대표님들이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서 전환율이 떨어지는지를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콜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 30건 정도, 뭐 되게 20-30% 정도 되거든요,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20-30% 정도에서 움직이면 뭐 콜이 잘 돌아가고 있는 를 보는데, 만약에 콜로서 뭐 10개 정도, 10건 정도가 대면밖에 안 잡혔다라고 하면이 그 콜을 하는 사람의 문제거나 아니면 상담 문의가 굉장히 니즈가 저조했거나 아니면 시장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 시장 자체의 계약률이 떨어졌거나 이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의 문제면 직원의 문제에 전화를 들어보겠죠. 아니면 DB의 문제면은 이제 운이 안 좋았던 거지.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DB를 더 많이 받아봐서 이제 요게 한 뭐 30건 기준으로 봤다면 조금 더 한번 100건 정도 기준으로 봐서 평균치가 나오는지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문제라고 하면 컨셉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의 잣대나 이런 판단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약속 미팅 계약도 뭐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이처럼 잘하는 팀들이 콜 약속 미팅을 쪼개가지고 문제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 팀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가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추론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서 영어과 세일즈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더라도 딱 제 고객
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한 1,00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집행을 했는데 어떤 팀은 65건이 계약이 됐고요. 어떤 팀은 약 5건 정도밖에 계약을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정책 자금 영업을 하더라도 그냥 정책 자금으로 했을 때 키워드로 했을 때 정책 자금도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 자금을 받고자 하는 대표자들의 니즈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랐는가, 그리고 정책 자금이라는 키워드보다도 어떤 새로운 컨셉으로 다가갔는가,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뭐 알림톡이라든지 후속 메시지를 통해서 신청을 한 후에 그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그 니즈가 식지 않게끔 계속 터치를 해주고 니즈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업들, 그런 구조화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가가 똑같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는 굉장히 극명하게 나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고, 그리고 메시지, 후속 행동까지 연결되는 이 세 개. 요즘 말로는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죠. 멋진 말로는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표님네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팀이 이런 좀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경영학 책에서 본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정말 본질이죠. 이 본질에 벗어나지 않았는가를 한번 보시는 게,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DB 객단가 높이기를 영업을 잘하는 팀들, 퍼포먼스를 잘 내는 팀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팀들이 지금 이 부분도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책 자금 팀이면 정책 자금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가, 기장, 그러니까 세무소면 기장 영업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것들만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붙일 필요가 있다.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한 기업에서 최대의 퍼포먼스, 그렇죠, LTV라고 하죠. 이제 LTV를 넓혀가는 게임으로 가야 여러분들의 한 기업에서 500만 원 벌 거 5천만 원, 1억 이상 이렇게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신규 계약을 뭐 20개를 안 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에서 충분한 퍼포먼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다양해야 된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장 영업도 빡세고 정책 자금 영업 하나로 너무 빡센데,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기업이 많은데 굳이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책 자금 하나로도 뭐 한 달에 1억씩 버는 팀도 있죠. 저도 알고 있고. 근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저는 객단가를 높이는 게임으로 결국에 가더라고요. 정책 자금을 받아서 이분들이 결국 본질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건 뭐죠? 정책 자금 받아가지고 끝인가요? 아니죠. 매출을 올리는 작업, 또 그분들의 본질적인 이유인 거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로 또 귀결이 되고, 그 부분을 이분들이 또 마케팅 외주를 또 이분들이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더욱더 뭔가 롱런 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 되겠죠. 객단가 높이는 게임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게임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굳이 영업을 A부터 Z까지 다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은 또 외주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고 협업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괜찮은 기업들을 찾으셔가지고 한 번씩 영업 아이템을 추가를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잘하는 팀들의 시장의 승패를 가르는 이 세 가지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팀들, 잘하시는 분들이 확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뾰족한 광고 컨셉을 가지고 이걸 이제 뒷단에 고객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자동화를 하는 이 구조로 가는 팀들이 지금 전국 단위의 확장 구조를 가지면서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DB 객단가 높이기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영상인데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컨설턴트 분들, 제 고객사분들 중에서도 혼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1, 2천만 원 버는 구조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은 어떤 구조로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계속 이제 월 1, 2천 버는 구조로 갈 수가 있는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구조로 가져가야 이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가 가능한 선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컨설턴트 분들, 파트너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